메르스의 진원지였던 평택 성모병원에서 어제 처음으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의 감염자도 정점을 찍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메르스 확산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지 이슬기 기자가 예상해봤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무서운 확산 추세가 곧 진정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이 나와 주목됩니다. 국내 메르스 1차 유행지였던 평택 성모병원에서 처음으로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병원에서의 메르스 1차 유행이 끝났다고 진단합니다. 메르스 2차 유행지로 떠오른 삼성 서울병원도 환자 발생이 이번 주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삼성 서울병원이 수치로 보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누적된 의료건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런 의료기관별 유행 곡선을 보면 삼성 서울병원도 곧 감소세로 돌아 보일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일과 4일을 고점으로 환자 발생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 발생 환자 모두 병원 내 감염이었습니다. 마거리첸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도 지역사회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며 환자 치료 병원 수를 줄여 메르스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적게 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르스 권위자인 타리크 아흐메드 마다니 킹 압둘라지즈대 교수도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메르스의 대유행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슬기입니다. 메르스 청정지대를 유지해왔던 강원에서 2명의 환자가 1차 양성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원주에 사는 47살 남성 A씨와 42살 여성 B씨를 상대로 각각 1차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서 메르스 양성 판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병문안차 삼성 서울병원을 찾았다가 14번 환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B씨 역시 같은 날 삼성 서울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 남부지사의 검침원이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인 49살 A씨는 지난달 27일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장모를 병문안했고 이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A씨의 장모는 메르스 50번째 확진 환자입니다. A씨는 지난 2일 사당역 인근 백신의원에서 감기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고 5일에는 고열 증상으로 조기 퇴근했습니다. 백신의원 의료진 5명은 모두 자가격리 중이며 같은 시간 함께 있었던 내원 환자 11명은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보건소에서 관리 중입니다. 메르스 감염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지만 감염 질환 전문가들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이지 않다는 일관된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메르스 치사율은 6.9%로 독감 등의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비율과 비슷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메르스 치사율은 7% 수준. 메르스 발생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치사율 43%의 6분의 1입니다. 국내 치사율은 독감 등의 합병증으로 노인과 만성질환자에게 생기는 폐렴 사망률과 거의 같습니다. 2002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유행했던 사스의 치사율 9.6%보다도 낮습니다. 아직 단정은 이르지만 학계는 국내 메르스 치사율이 외국보다 낮은 10%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메르스 환자 중 상태가 불안정한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감기 몸살 정도의 증상을 보이면서 회복 중이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메르스로 인한 사망에는 신장질환, 폐질환 등 원래 앓고 있는 질환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메르스만으로 숨졌기보다 메르스가 기존 병세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메르스에 감염돼도 증상이 없거나 감기 몸살 정도로 지나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물론 메르스가 가볍게 볼 질병은 아닙니다. 2009년 세계적 공포를 유발했던 신종플루는 치사율 0.07%였고 보통의 독감은 0.1에서 0.2%에 불과한데 이에 비하면 메르스 치사율은 최고 100배 가까이 높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먹기 전이나 밥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는 손을 꼭 씻어요. 네, 그동안 영유아나 청소년 등은 메르스에 감염될 확률이 낮다고 알려져 왔었는데요. 네, 국내에서 최초로 10대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백기른 기자입니다. 영유아 청소년은 비교적 안전하다던 메르스. 국내에서 처음으로 10대 환자가 발생하면서 소아청소년 역시 메르스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16살 남자 고등학생인 67번 환자는 뇌수술을 받고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에서 메르스에 감염됐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1일 발열 증상을 보인 이후 비교적 가벼운 증세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타인의 문병 기록도 없어 또래 집단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현장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감염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학부형님들 좀 걱정은 되시겠지만 크게 동요하실 사항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환자들의 발병 현황을 분석하면 소아청소년은 메르스에 잘 걸리지 않고 감염되더라도 비교적 가볍게 앓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2013 연말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확진된 만 17세 이하 메르스 감염자는 11명으로 전체 확진자 287명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국에서도 연령대로 살펴보면 50대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8명, 60대와 70대가 각각 15명씩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4.9세입니다. 하지만 메르스가 통계적으로 걸릴 확률이 낮다던 10대에 침투한 만큼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서울 강남권과 경기 남부권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이 일괄 휴업에 들어갔는데요. 어린이집은 여전히 정상 수업 중입니다. 어린이집 관할이 보건복지부 소속인데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입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동생을 배웅하러 나온 언니는 오늘 유치원에 가지 않아 신이 났습니다. 언니를 남겨둔 채 동생은 엄마 손에 이끌려 어린이집 마을버스에 오릅니다. 더 어린데 어린이집은 하고 유치원을 쉰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쉬려면 다 같이 쉬던지 그래야 되는 건데. 전국적으로 휴업하는 유치원이 600곳이 넘었는데 여기에 어린이집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할인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따로 휴업 명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너무 이런 거에 좀 보건복지에서 너무 자기 알아서 좀 이렇게 뭐 치라 휴업을 해라고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문서도 안 내려오고 개별적으로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의 보육료 지원과도 관련이 있어 학부모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 달 안에 10하루를 어린이집을 다녀야 국가로부터 이제 보육료 지원을 받습니다. 10하루 이상으로 더 이제 결석이 더 많아질까봐 이제 부모들도 출석을 인정해 달라 이런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일선교육청은 보건복지부와 달리 휴업 학교를 점차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부처 간 다른 정책으로 어린아이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은 깊어만 갑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메르스 예방을 위한 전국 학부모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황 부총리는 서한문에서 가정 내에서 자녀의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기침 예절을 강조해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교 휴업 기간 다중 집합 장소 이용이나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가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란다며 혹시 고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메르스 콜센터로 신고 후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